화를 어떻게 중단시킬 수 있는가, 화를 어떻게 끊을 수 있는가. 이게 굉장히 상식적인 거예요. 근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상식을 뒤집는 게 내 취미이기 때문에 상식적인 발언 당연한 얘기 됐어. 저게 거짓말쟁이야! 하고 이제 막 호통을 치는 거지. 거짓말한 게 아니고 내가 그걸 거짓말이라고 규정을 하는 거지. 제가 말한 거는 그 사람 거짓말을 했다 이건데 그 사람이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했다는 게 아니고 그 사람 자기 마음을 이야기한 게 아니고 사실은 사회의 마음을 중개방송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화를 내는 것은 자기가 화를 내는 게 아니고 자기가 소대장이면 화를 내야 된다. 자기가 한테 그렇게 뱃설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포지션 자체가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 뭐냐면 사회적인 행동이 다 연극이라는 거죠. 역할놀이라는 거지. 그것이 거짓이라는 거죠. 근데 이런 역할놀이를 버릴 생각이 없으면 그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거짓말쟁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내가 거짓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명박도 자기는 거짓말쟁이라고 생각 안 해. 이명박은 거짓말할 생각이 한 적이 없었어. 이명박 단 한 번도 거짓말을 해보고 태어나서 단 한 번도 거짓말 안 해본 거야. 가훈이 정직인데 어떤 거짓말을 하냐고. 정치인들이 항상 그렇지만 거짓말을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정치 흐름이 이제 거짓말로 되어버렸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그런 뜻에서 하는 얘기고. 그래서 제가 이제 중요하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사람이 어떤 판단을 해서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서 판단을 해서 행동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판단을 해서 행동하는 게 아니에요. 보통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는 거는 사람이 순수해야 된다. 순수를 이야기해요. 순수라는 게 뭐냐? 뭐가 순수냐? 이걸 제가 이야기하는. 보통은 이제 사람이 뭐 아무 생각 없고 꼼수를 안 쓰고 거짓말을 해도 믿어버리고 순진한 사람을 순수하다 그러는데 순진한 사람은 멍청이지 뭐 순수야. 그냥 멍청한 거지. 그거는 그냥 멍청한 거고 진짜 순수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는 거죠. 이 양반은 이제 유학자이신 아버지의 엄격한 교육 속에서 주눅이 든 느낌으로 자랐다. 그래서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좋은 평가를 들으며 모범적인 가정을 꾸렸다. 마음속에는 화가 차 있어서 작은 일에도 화가 난다. 정치도 화가 나고 연예인에게도 화가 나고 다 화가 난다. 모든 게 못마땅하다. 훌륭한 사람이에요. 훌륭한 사람들 다 화가 나 있어. 그 어버이연합 얼마나 화가 났냐고. 어버이연합은 막 때려 죽이려면 김정은, 김정일, 김일성 얼마나 화가 나냐고. 그 진보 쪽도 다 화가 나 있어. 4대강 얼마나 화가 나냐고. 송전탑, 뭐 구럼비, 미군기지 화 나는 게 다 화가 나. 진보나 보수나 보면 다 화가 나. 왜 화가 나냐면 그 사람들은 개이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야. 개. 고양이들은 화를 안 내. 개들이 문제라고. 그 사람은 개야. 그거 왜 개냐고. 고양이들은 화가 안 나잖아. 고양이들은 이기적인 동물이야. 고양이는 이기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자기만 생각하거든. 그러니 화를 안 내는 거야. 김정은 걱정하고 어버이연합은 북한 인민들을 불쌍하다고 막 걱정하고 걱정이 너무 많아서 화가 나 있는 거지. 자기는 개인데 걔는 이제 말을 지켜야 돼. 자기만 지키면 되는데 온 동네를 다 지키려고 하니까 걔들은 귀가 밝아가지고 100m 밖에 소리를 듣는다고. 100m 밖에 발자국 소리 들렸다. 저 너구리가 우리 동네 왔다. 저 손은 이웃 동네 너구리 왜 우리 동네 와? 산에 살지. 저 용서할 수 없다. 화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개니까 그렇지. 고양이들은 그 신경 안 쓴다고. 내가 하는 얘기는 화를 내지 않으려면 개에서 고양이를 바꾸면 되는 거야. 개가 되지만 고양이로 되는 순간 화가 안 나는 거지. 근데 어떻게 하면 고양이가 되냐면 군대 가면 바로 고양이가 돼. 군대 가면 돈산 울려서 입소식을 딱 하는데 처음에는 막 부모도 있고 카메라도 있고 막 신문기자도 있고 그러니까 교관도 그냥 착해요. 여러분 잘 왔었습니다 하고 막 그 다 차가하게 다 이렇게 있다가 이제 입소식 딱 끝나고 모퉁이를 딱 들어가 씨새끼 개새끼 엄청나 막 완전 살벌한 거야. 그 순간 완전히 제압이 되는 거죠. 그때부터 다 고양이로 변해가 얌전하게 딱 있어. 짖는 놈이 하나도 없어. 근데 이제 딱 들어가니까 200명을 요만한 조그만 강당에 모아놓고 중대장이 연설하다 여러분 잘 왔었습니다. 보시느라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얘기하다가 이 새끼들아 여기 떠드는 놈이 있네? 이 새끼 돌았네? 앉았다 일어나 200번. 근데 그때 이제 추워가지고 옷을 잔뜩 껴입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좁은 공간에 빽빽하게 앉아서 이걸 200번 하니까 다 이제 이러돼가지고 이게 진짜 군대구나. 아무도 짖는 놈이 없어. 그러니까 다 개에서 고양이로 변한 거야. 그러니까 아까 그 유학자인 아버지한테 엄격한 교육을 받은 그분도 군대 가면 바로 고양이로 변해. 군대에서 화를 안 내. 자기 집에 가서 화를 내는 거야. 자기 개니까 새끼 개들을 단속해야 된다. 이래서 개들이 빨빨 돌아다니니까 화를 내는 거라고. 그 화를 내는 거는 결국 자기한테 임무를 줬다는 거죠. 화를 내는 임무를 준 거예요. 그럼 누가 임무를 줬는? 사회가 준 거예요. 사회가 자기한테 스트레스를 주니까 그 스트레스를 가족한테 주는 거예요. 그럼 왜 가족한테 주느냐 하면 어리광이죠. 제가 항상 하는 일이 이쪽 어리광인데 자기가 회사에서 과장님한테 이렇게 깨지고 있다. 그러니까 니들도 나한테 깨져야 된다 이거거든요. 그걸 하는 게 맞아요. 다시 말해서 왜 화를 내느냐 하면 화를 내는 게 맞아. 그러니까 화를 내는 거지. 화를 내야 되니까 화를 내지. 걔는 짖는 게 맞다고. 걔인데 안 짖으면
개장수한테 팔아버린다고. 걔는 잘 짖어야 취직돼가지고 그 계속 주인한테 빼닥이라도 얻어먹고 사는 거라고. 안 짖으면 얘 못 짖네, 도둑도 못 짖겠다 해서 이제 개장수한테 팔아버리니까 걔가 짖는 거지. 그 원시 사회에서는 이제 침팬지를 관찰해 보면 안 돼. 침팬지들이 암컷을 괴롭혀요. 근데 암컷을 안 괴롭히고 있으면 암컷들이 쟤 병들었나 보다 쫓아버리자. 팽돼버려요. 착한 침팬지 쫓겨나. 못된 침팬지가 침팬지 무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암컷을 때려요. 그러면 암컷이 이놈 힘이 있구나. 저기 와도 물리칠 수가 있고 우리 그룹을 결속할 수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침팬지 무로도 원숭이 나무에 떨어지기 때문에 나무에서 떨어지는 원숭이 없나 살펴야 돼. 수컷이 막 이렇게 화를 내고 막 하고 다녀야지. 수컷이 이렇게 가만히 앉아 놀고 있으면 암컷 중에 또 막 딴짓하다가 나무에서 떨어진 침팬지가 있다고. 그럼 또 다치고 막 침팬지 부족이 습격하고 난리라고. 그래서 이 성질 고약한 침팬지가 무리를 잘 이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보면 권위주의적인 인간들은 독재 때가 좋았지, 박정희 때가 좋았어, 그러고 막 그때가 행복했어, 그러고 막 그게 인간의 본능이라는 거죠. 침팬지들 원래 그렇다. 화를 내야 되기 때문에 화를 내는 거예요. 근데 21세기 사회는 화를 안 내도 되는 사회이기 때문에 이 화를 내는 것은 원시 시대 때 인간의 그 화를 내는 본능에 의해서 화를 내는 역할이 있어요. 다 화를 내는 게 아니고, 내가 비둘기를 관찰해 봤는데도 비둘기들이 공원에서 잠을 자는데 추운 겨울에 딱 한 마리는 보초를 써요. 그는 화내는 비둘기야. 내가 가면 구구 해가지고 다른 비둘기 깨운다고. 자기가 그 화를 내는 역할을 맡은 거죠. 근데 그 역할을 바꿔야 돼. 그래서 화를 안 내는 역할을 바꾸면 되는데, 그러려면 그 사람 부인에게 화를 내는데 부인을 존경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사랑한다는 건 부족하고 존경해야 된다고. 근데 부인을 존경 안 하지. 미쳤다고 존경 안 해. 부인도 맨날 바가지 끓는데 부인이 지한테 먼저 화를 내는데 왜 부인이 막 잔소리 하는데 사랑합니다 그러면 미쳤나 그러지. 그러니까 화를 안 낼 수가 없다고. 그래서 화를 안 내려면 어떻게 되냐면 그 세상과의 관계, 부인과의 관계를 보면 안 되고 이 사회와의 관계를 봐야 된다고. 근데 사회가 너무 족같잖아. 이명박, 박근혜 이런 사람이 막 설치해가지고 사회와 관계가 안 좋아. 그럼 나도 좀 화가 나 있어. 그러니까 사회와의 관계만으로는 이거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견적이 안 나와. 그러면 사회가 조금 높은 건 신과의 관계로 가야 돼. 여기까지 가야 이제 그 화를 진짜로 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화를 낸다는 것은 결국 세계에 대한 태도, 인류와 역사와 진리와 자연과 존재, 그 신과 문명과 전체에 대한 자기 태도고 거기에 대한 관계 설정인데, 그걸 어떻게 결단을 내려서 그쪽으로 딱 관계를 딱 정해야 돼. 신과 나의 1대1 관계. 자기가 이제 군대 왔다고 딱 생각하면 돼. 자기가 신의 무대에 온 거야. 그래서 자기가 인류의 대표자로서 신과 1대1 관계라는 것을 인식해야 그런 순간 그때부터 화가 안 나요. 화가 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스스로 화를 낸다는 것을 이제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화가 난다는 건 거짓말이야. 다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은 1초 만에 가능하다. 비유를 하면 길을 가는데 갈림길이 있어. 개의 길로 갈 것인가 고양이의 길로 갈 것인가. 화를 내는 거는 개의 길을 선택해버려서 화를 내는 거야. 이쪽으로 가면 화를 안 내는데 이쪽으로 갔으니까 화를 낸다고. 그럼 자기가 화가 난다면 여기서는 왼쪽으로 가든 오른쪽으로 가든 화를 끊을 수가 없어. 그럼 이쪽 다시까지 와야 돼. 그럼 이게 언제냐 하면 보통 한 15살에 결정이 되는데, 15살에 자기는 화를 내는 인생으로 살 것인가 결정해버린 거예요. 15살에 화 안 낸 사람은 계속 화를 안 내고 15살에 화낸 사람은 계속 화를 내. 15살에 자기 아버지한테 두들겨 맞고 화를 냈기 때문에 계속 화를 내는 거예요. 자기 시계 태엽을 팍 되돌려서 자기가 15살이라고 생각하고 과거로 가서 난 지금 15살이야. 세상에 대해서 15살은 세상에 대해서 어려요. 자기 갑이 아니라. 근데 이제 어느 순간 교만해져가지고 나 좋은 회사 왔는데 뭐 좋은 대학 나왔는데 좋은 마누라하고 결혼했는데 돈 많은데 딱 생각하는 순간 꼰대가 돼가지고 자기 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화를 내는 거지. 이 개가 돼가지고. 그래서 여기까지 되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 신과의 관계를 다시 설정해야 된다. 그 신과의 관계를 설정한 때가 15살이고 15살은 사회에 대해서 자기가 어린 거예요. 갑이 아니야. 시각 교정을 해야 된다. 근데 이제 실제로 사회에는 화를 안 내는 사람이 많고 직업적으로 화를 안 내는 사람이 많아요. 뭐 백화점 점원이라든가 뭐 콜센터 하는 사람들은 계속 장난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화내면 우라병 걸려서 병원에 입원해야 돼. 화내는 순간 정신병원으로 가야 돼. 콜센터 하는 사람들은. 미친놈이 계속 전화한다고. 전화가 와도 이건 내 일이라고 생각하고 빨리 시간 되면 6시 되면 퇴근하고 가버리면 된다 이 생각이지. 이 새끼 누구길래 난 전화를 하지? 이런 생각하면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하면 이제 그때부터 이야기 안 되는 거야. 그때부터는 이제 정신병원으로 바로 가는 거야. 자기 직업이라고 생각하고 화를 안 내는다. 엊그제 이제 동물농장이라고 TV 프로그램을 봤는데 전형적인 그 명박개가 있어요. 명박이개. 그냥 불테리어인데 불테리어는 동물농장에 여러 번 출연했는데 다 그 미친 짓을 하는 결혼하는 거야. 이상한 행동을 해. 돈다거나 한 가지 행동을 계속 반복하는 거야. 그게 한번 꽂혔다 하면 계속 하는 거지. 근데 엊그제 나온 거는 공을 나무에 매달아 놨는데 여기 계속 박는 거야. 너무 박아가지고 피가 나는데도 계속 박아. 하루 종일 박고 밤새도록 박고
밥도 안 먹고 박아. 죽을 때까지 박는 거야. 그리고 나도 뭐 저 박다가 죽어버려. 왜 그러냐면 그 개는 이빨이 부정교합이라서 개는 깨무는 본능이 있고 깨물 때 쾌감을 느끼는 거예요. 이빨이 부정교합에서 깨물지를 못하니까 스트레스를 받은 거예요. 깨무는 대신에 여기 공에다 부딪히니까 뭔가 쾌감을 느꼈어. 그래서 계속 박는 거야. 그 TV를 딱 본 사람은 저거는 아무도 못 고친다. 저걸 고칠 수는 없어. 저 완전 미친 개야. 보통 미친 개가 아니라고. 완전 미친 개라서 어떤 방법으로도 먹이를 줘도 먹이를 안 먹고 그 박는 거야. 그 주인이 이러하러 해도 안 오고 계속 박아. 도저히 이 답이 없는 개인데 전문가가 와서 딱 풍선 3개로 대체해버리더라고. 박을 때 풍선을 빵 터뜨리는 거야. 깜짝 놀라. 싹 묻히고 또 팍 터뜨리는 거야. 설마 나한테 그러는 거야? 야, 나한테 유감있어. 이렇게 하다가 또 다시 박지. 그래 또 3번째 빵 터뜨리니까 막 걔가 도망을 갔어. 꼬랑지 내리고 그때부터 안 박아. 이거는 이제 박으면 안 되는구나 하고 이제 걔가 눈치를 챘지. 그리고 대체제를 투입해. 그러니까 좀 말랑말랑한 씹기 좋은 인형을 줘서 그걸 씹게 만드는 거지. 그렇게 한번 딱 해버리니까 바로 문제 해결돼 버려요. 그건 개라서 그런 게 아니고 나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사람도 그 딱 한 번에 완전히 해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아프리카에서 백인 선교사가 그 흑인들한테 이제 기독교를 가르치는데 흑인들 모아놓고 뭐 주기도 뭐 사도신경 외우라 못 외워. 안 해. 10계명 외워봐라. 못 외워. 12사도 이름 다 외워봐. 답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흑인은 이제 백인들이 치료를 해줘서 백인들한테 좀 신세를 진 흑인이지. 세례를 딱 주면 바로 이 훌륭한 기독교도가 돼버려요. 이 마사이족은 시체를 굉장히 두려워해요. 시체를 옮기라면 차라리 날 죽이세요 그런다고. 니 죽을래 시체 옮기려고 그러면 어느 쪽이 난 하나 선택을 하면 죽는 걸 선택해. 죽으면 천국 가는데 시체 옮기는 거는 귀신이 따라올 건데 얼마나 무섭냐고. 시체 옮기는 것이 죽는 것보다 훨씬 더 무서운 거지. 죽는 거는 좋아. 근데 딱 죽어버리면 되잖아. 근데 시체 옮기면 귀신이 계속 따라온다고. 기독교도로 딱 세례를 받는 순간 시체를, 마을의 시체 내가 다 지울게. 그 정도로 한순간에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흑인이 그렇게 완전히 성인으로 변했어. 그러면 그 이후 한 다른 흑인도 세례 주면 되냐? 그게 안 돼. 왜냐하면 계속 순번이 밀렸어. 자기가 첫 번째의 그 세례받은 사람이 돼야지. 두 번째부터는 이제 약효가 떨어져. 세 번째 한 순번이 한 100번 되면 다른 애들 다 세례받는데 나는 꼬바리잖아. 이래가지고 그때는 세례받아도 아무 효과 없어요. 왜 어떤 사람은 세례를 받자 말자 완전히 변해버리고 원효가 그 해골물을 마시고 깨달음 얻은 것처럼 한순간에 변해버리고 또 어떤 사람은 아무리 사도신경을 외워도 안 변하냐. 그것은 그 사람의 일대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태어나서 처음 겪은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그 개도 다른 개가 풍선 터뜨리는 거 많이 보고 옆에서 봤다면 안 돼. 생전 처음 당한 거야. 일생일대의 그 일대 사건이라고. 자기 인생에서의 가장 큰 사건이란 말이에요. 제 아는 사람 한 명도 어릴 때부터 약간 이제 이게 정서불안이라서 좀 이제 수업 시간에 집중을 못하는 산만한 애인데 학교 가는 걸 싫어했지. 한 번은 이상한 선생님이 굉장히 좀 마시간 선생님이 이제 수업 시간에 돌아다녀도 터치를 안 하는 거야. 원래 좀 산만해서 수업 시간에 돌아다니는데 수업 시간에 돌아다녀도 선생님이 아무렇지 않아. 그래서 감동받아가지고 한 달 만에 그 저 밑에 있다가 성적이 2등으로 올라왔대요. 학교 다니는 걸 재미를 내버린 거야. 그때까지 학교 가는 걸 굉장히 싫어했는데 걔는 그때는 이제 꼬마였으니까 순수했으니까 한순간에 변하는 거죠. 중요한 그 사건이 그 사람 인생의 일대 사건이라는 거죠. 태어나서 한 번 경험한 최초의 사건이다. 그런 일을 여러 번 겪으면 그때는 또 안 되지. 일대 사건을 만나면 누구든지 변한다는 거죠. 왜 일대 사건이 중요하냐면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는 어떤 판단,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하지만 사실은 사람들이 판단해서 하지 않아요. 그 사건을 보고 판단 안 해. 그럼 뭘 판단하냐면 이 일이 내 인생에 몇 번 일어나냐 그거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이명박한테 아무리 설득해도 안 돼. 이명박은 우리가 아무리 얘기해줘도 안 들어. 이명박은 뭘 생각하고 있냐면 내 앞에서 얘가 몇 번 날 설득하러 왔냐. 이 새끼는 17번째 왔네. 안 듣는 거야. 왜냐면 17번째 왔거든. 그러니까 이명박을 설득하는 방법은 딱 하나야. 존나 패는 거야. 태어나서 이렇게 맞아본 적은 없다. 이건 일대 사건이야. 이건, 진짜, 이건 충격적인 내 인생에 처음 있는 사건이야. 근데 이명박이도 존나 맞아봤기 때문에 조금 패서 안 돼. 죽도록 패야 돼. 그러니까 어지간히 때려놨어. 이 정도는 맞아봐서 아는데, 그러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토론이라든가 이런 논리적인 설득으로 안 넘어가요. 절대 안 넘어가고. 딱 하나, 그 사람의 일대 사건, 인생에서의 가장 충격적인 한 개의 사건, 그것만으로 설득이 되는데, 죽은 시인의 사회 같은 키팅 선생, 이런 선생이 오면 변하죠. 근데 그런 선생은 워낙 드물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일대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판단하는 것은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일이 무엇이냐, 이걸 가지고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내 인생을 통틀어서 이런 일이 몇 번 일어날 것인가,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죠. 제가 신이라든가,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것도 인생 전체를 판단 기준으로 놓고 판단을 해야지
그냥 그 어떤 논리적인 말을 해서는 사람이 절대 안 변해요. 그 아프리카 사람이 한순간에 세례 한 번 받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은 그 사람의 일대 사건이었기 때문이다. 인생에서 두 번 있을 수 없는 사건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어떤 판단을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서 판단하는 게 아니고 사회의 스트레스를 자기가 전달하고 그건 자기는 그 중간에서 중계를 하는 거예요. 아마 그 화를 잘 낸다는 사람도 10억 줄 테니까 내게 할래? 그래가지고 화내면 10억 안 줘 이러면 화 안 내. 그때부터 화 안 내는 거야. 그것이 자기 일이 되면 화를 안 내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은 임무를 좋아하는 거예요. 뭔가 역할이 있으면 그걸 해요. 어린이한테 거짓말 하지 마라 그러면 꼭 거짓말해요. 하지 마라는 말이 동사를 까먹어버리고 거짓말만 명사만 기억에 남아있는 거야. 그 중요한 거는 그 사건이 트라우마가 돼서 굉장히 인상적으로 자기 머리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했다 안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거짓말을 하니까 엄마가 나한테 야단친 거예요. 상호작용을 한 거야. 그럼 또 거짓말을 하면 또 야단치겠네. 그게 좋다 나쁘다 여기는 판단이 없어요. 그냥 그 일을 해. 그냥 할 줄 아는 게 그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욕망을 주로 이야기하거든요. 이럴 때는 어떤 사람이 여자가 길을 가는데 남자가 따라왔다. 저 사람의 본심은 뭘까? 저 사람의 본심은 아마 섹스가 아닐까? 이건 그 여자 생각이고 이 남자가 따라가는 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따라간 거예요.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 근데 그 여자가 그 왜 따라와서 물으면 이 남자 생각을 해보면 내가 왜 따라왔으니까 결국 섹스로 가는 거예요. 그럼 성폭행을 하려고 간다고. 너 날 성폭행하려고 하지? 그러면 성폭행해요. 어떤 판단을 하는 게 아니고 단순히 그 임무를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야. 농객들이 이 시비를 거는 거는 자기가 그걸 잘하니까 그러니. 항상 자기가 잘하는 분야를 해. 변희재는 그런 짓을 잘해. 그러니까 그걸 잘하니까 자기가 잘하는 걸 하는 거야. 거짓말 하는 사람 거짓말 하지 마라 그러면 나 거짓말 잘하는구나. 이건 내가 잘하는 거지. 그때부터 거짓말장이 되고. 왜냐면 자기가 그걸 잘하거든. 인간 옳고 그런 걸 판단하기 전에 자기가 잘하는 것을 하고 그 이유는 그 사회 안에 있다는 느낌을 갖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거짓말 하니까 엄마가 거짓말 하지 마 하고 혼내는 순간 자기는 사회 안에 있구나. 그걸 느낀 거지. 그래서 계속 사회 안에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무 이유 없어.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욕망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이유를 내는 건 다 틀린 거예요. 일단 화를 내는 것도 화를 내고 싶은 욕망이나 습관 이게 아니라는 거죠. 전혀 습관이 아닌 건 이미 습관이 되어 있는 건 맞지만 그것이 핵심은 아니에요. 진짜는 아니에요. 뭐 습관, 욕망, 뭐 식욕, 성욕. 뚱뚱한 사람이 많이 먹는 이유가 배가 고파서 많이 먹는 게 아니고 물론 그런 것도 좀 있지만 식욕 때문에 먹는 게 아니고 자기가 잘 하는 게 그거야. 먹는 거야. 그걸 잘해. 그거밖에 없어. 너 잘한 게 뭐야? 먹는 건 잘하지. 그걸 잘하니까 그걸 하는 거야. 사람들은 임무가 없으면 그걸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임무를 주면 돼. 대체적으로 투입하면 된다. 그러니까 그 화내는 사람도 화를 내면 안 되는 직업을 주면 돼. 목사 일 할래 그러면 목사들은 화를 내면 안 되거든. 목사들은 어떤 경우도 웃어야 돼. 막 신도님, 성도님 그러고 막 항상 미소 짓고 있어야 돼. 그래서 직업을 목사로 바꾸는 순간 화를 안 내. 스님들도 화를 안 내더라고. 자기 직업이 화를 안 내는 직업이니까 화를 안 내는 거죠. 첫 번째는 자기가 하는 일이 옳다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내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 그럼 실제로 옳지 않은 일을 하면서 옳다고 우기면 안 되지. 맹박이처럼. 실제로 옳은 일을 해야 돼. 두 번째는 이 체계가 있어야 돼요. 체계가 없이 그 단편적인 일은 계속 다음 단계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쪽으로 안 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 화를 안 내려고 하면 자기가 하는 일이 옳다. 두 번째는 방향이 있어야 돼요. 진보든 보수든 일정한 방향을 가지고 일정한 방향으로 가야지 그냥 어떤 그 사건 자체에 머물러두면 안 되고 인생 전체를 쭉 연결시키는 기승전결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럼 체계에 있는 방향을 가져야 된다. 결국 진보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보수는 자기가 옳다고 보수도 하나의 방향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건 틀린 방향이고 진짜로 오르려면 진보의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근데 꼴통들이나 어버이연합 이런 할아버지들은 좀 무식하기 때문에 보수도 괜찮고 그래서 보수하는 거예요. 자기들도 방향이 있다고 생각해. 왜냐면 그 사람들은 인류 전체를 자기의 그 사회로 안 보기 때문에 자기가 소속된 사회를 인류로 보느냐 아니면 어떤 소집단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진보가 되냐 보수가 되냐 이게 결정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안에서 의사결정을 계속해야 돼요. 이거 성공해야 돼. 실패하면 이제 안 하지. 옳은 일을 하고 그 일이 체계적으로 계속 연결되는 일이고 그 일 안에서 자기가 기여할 수 있고 계속 뭔가 의사결정을 했는데 그것이 옳다고 판명되면 사람들은 미친 듯이 그 일을 해요. 막 지율스님처럼 막 3년 동안 단식을 할 수도 있고 막 직업적으로 데모하러 다니는 사람도 있고 그 탐험가처럼 막 에베레스트 꼭대기 올라가는 사람도 있고 그 개고생을 시켜도 잘해. 욕망이라는 건 거의 내가 봤을 때 거의 다 거짓말이에요. 진실이 아니다. 단편적인 건 진실이 아니다.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화가 난다, 뭐 습관, 욕망 이런 것이 나는 자꾸 음식만 보면 땡겨서 음식이 너무 좋아요. 이게 다 거짓말이에요. 그냥 핑계고 진실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게시판에 써놓은 거는 할로윈데이인데 뭐 160만 원짜리 옷을 사준다는 거야. 근데 다 우리 애 기죽지 말라고. 왜 그러냐? 우리 애 기죽, 그런데 그게 기죽이는 거예요. 바로 그게 기죽이는 거야. 의사결정을 못하게 했어요. 애가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걸 뺏은 거야. 애의 것을 뺏어 놓고 기살렸다는 거야. 그게 거짓말이지. 저 같은 경우는 어릴 때 그 부모님들이 다 아는 게 없어가지고 다 일자무식이라 내가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고. 근데 다른 집은 다 부자야. 먹고 살만해. 그래서 좋은 옷을 다 입고 왔다고. 나는 옷이 없으니까 동네에서 다른 사람 애들의 옷을 빌려온 것을 이제 헌 옷을 입고 다니는 거지. 명절 때 되면 다른 애들은 설빔 뭐 이런 거 좋은 옷을 다 입고 온다고. 그럼 내가 그걸 보고 나도 저런 옷을 입고 싶다 이렇게 안 해. 내가 개거든 그때는. 내가 개이기 때문에 동생들 모아놓고 야 인마 다른 애들 옷 부러워하면 안 돼. 우리는 가난한 집안에 쟤는 부자, 쟤는 적이야, 적군, 우리는 아군. 어릴 때 내가 실제 그렇게 했어요. 우리는 우리 편, 쟤는 적군. 무슨 할로윈데이 위상이야. 적군을 테려야지. 그러니까 뭐 다른 애들 옷 좋은 거 있다고 부러워 그런 게 있어. 적군인데 적군을 사주겨야지. 무슨 부러워해. 그때 내가 개가 돼가지고 막 동생들 혼내고 부러워하지 마. 그건 지는 거야. 우리 이겨야 돼. 이런 소리 하고 있었으니 그때 나는 이제 의사결정을 한 거죠. 쟤들 적이고 우리는 아군이기 때문에 쟤들을 논리 경쟁 구조 안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 우리는 이제 가난으로 버텨야 된다. 그리고 오히려 일부러 가난한 옷 입고 깨재재하게 다니고 세수도 안 하고 그럴 때 좀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 엄마가 160만 원짜리 할로윈 의상을 사주면 자식들이 엄마한테 종속이 돼가지고 의사결정을 안 하는 버릇이 생기는 거예요. 막 백화점 앞에서 떼쓰고 막 그러는 거는 의사결정 한 게 아니야. 지난번에 떼썼으니까 이번에 또 떼쓰는 거예요. 반복하는 거라고. 아까 그 개처럼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그건 의사결정이 아니라고. 그때 풍선을 빵 터뜨려 혼내야 돼. 단순한 행동을 계속하면 안 돼. 그게 의사결정이 아니라는 거라고. 의사결정을 하는 구조 안으로 들어가야지. 그러니까 결국 160만 원짜리 할로윈 의상을 사주는 건 자식 기살리는 게 아니고 자기 기살리려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애들을 희생시킨 거예요.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거죠. 내 얘기는. 그 사람한테 물어보면 다 자기 거짓말이 아니라 그러지. 자기는 진짜로 애를 위해서 그랬다 그러지. 근데 위하여라는 그 자체가 거짓말이야. 뭘 위한다는 것 그 자체가 거짓말이기 때문에 애를 위하는 게 아니고 자기의 욕망에 의하여라는 거죠. 제가 이제 그걸 거짓말이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회의 스트레스를 받아서 사회로부터 그 사람이 공기를 느끼고 요즘은 할로윈은 이렇게 하는구나. 그걸 느껴보려고 하는 거예요. 애 기살리려고 한다는 건 거짓말이고 사회의 트렌드를 느껴보려고 사회의 중심부로 진입하려고 한 행동이다. 그건 자기의 행동이 아니고 의사결정이 아니고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는지 따라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이다. 의사결정 안 했기 때문에 거짓말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이번 김기덕 영화를 좀 봤는데 좀 실망했어. 배우는 배우다. 김기덕 영화는 그 어떤 대칭 구조가 있어요. 그 이전에 영화는 영화다는 뭐 깡패하고 영화 배우하고 둘이 역할 바꿔서 해보자. 이 대칭 구조가 있는데 이번에는 대칭 구조가 없어. 내가 이제 개콘 이야기를 해놨는데 개콘에 보면 대칭 구조가 한 사람은 멍청이야. 멍청이는 이제 김병만처럼 멍청한 짓을 해. 그러면 한 명은 류담인데 얘는 멍청이를 때려. 근데 류담이 후배거든. 후배가 선배를 때리는 거야. 중간 신급이가 등장해서 그 두 사람의 충돌을 괴상한 쪽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여기서 막 싸우고 있는데 이쪽에서 딴짓을 해서 주위를 분산시키는 거지. 그리고 이야기 끝내버려요. 그러니까 기승전결이 아니고 기승전병이 되는데 이 병은 주로 이 공간의 어떤 교착으로 가는 거고 그것은 어떤 둘을 충돌시켜서 거기서 이제 이야기 끝내버린 건데 그런 충돌을 일으키려면 제일 쉬운 방법이 패러디. 그 패러디를 제일 쉽게 하는 방법은 남장 여자, 아니 여장 남자. 그래서 이제 뿜 엔터테인먼트에 보면 마지막에 이준호가 나와가지고 여자 옷 입고 나와가지고 시구를 해. 패러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번에는 그 두산하고 경기 때 시구하고 잠실까지 가서 시구했다 그러는데. 김준호 맞나? 김준호 맞나? 어떤 두 사람이 충돌하게 해놓고 이제 신급이가 마지막에 그 패러디로 그 사건을 대충 이제 이 물타기해서 허지부지하게 만들어서 이야기를 끝낸다고. 그래서 신급이가 보통 보면 주인공이 잘 돼. 뿜 엔터테인먼트에서는 그 키 큰 현옷 입은 남자 뭐지? 신급이고 키 큰 놈, 보통 키 큰 놈이 많아. 개그맨 중에 키 큰 사람이 많아. 전유성. 걔가 전형적인 신급인데
최양락도 신급이야. 근데 신급이가 사회자 역할을 많이 하거든. 좀 이제 심형래처럼 그 멍청한 짓을 하는 사람이 있고, 엄정수 같이 막 멍청한 사람을 혼내는 사람이 있고, 김학래인가? 좀 키 작고 좀 똑똑하게 생긴 사람이 있어. 그리고 어벙하게 생긴 사람이 있어. 근데 이런 이제 구조는 가만 보면 우리나라의 그 선후배 관계, 유교 사회하고 굉장히 관계가 있어. 유교 사회는 그 선후배 질서가 엄격하기 때문에 그 선배들이 후배를 때린다고. 그 버릇이 남아서 코미디 안에서 때리는 거야. 이제 멍청이 똑똑이는 주로 도둑, 똑똑이는 경찰 이런 식으로 계속 변주가 돼. 근데 다양한 형태로 변주가 되는데 경찰과 도둑 이야기 나오면 권력 관계가 있는데 좀 새로운 권력이 탄생한 거야. 미녀 권력이야. 게다가 미남 권력도 생겼어. 요즘 개콘에 보면 미남도 잔뜩 나와. 미녀 권력과 미남 권력. 이런 새로운 권력 관계가 기존의 그 전통적인 코미디는 이제 도둑하고 경찰인데 도둑과 경찰의 권력 관계를 깨버리는 거지. 최근에는 미남 미녀가 나오면서 결말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 그 점입가경법을 쓴다고. 그 보면 시청률의 제왕처럼 신급이가 마지막에 등장해야 되는데 그 신급이가 없어. 거기에서 이제 신급을 보자 하는 놈이 똑똑이고 그 옆에서 막 연기하는 배우는 멍청이고 막 그렇게 하고 있는데 마지막에 그 마징가제트가 막 나타나는 거야. 그 마징가제트가 신급이라고. 외계인이 막 나타나. 이 둘의 어떤 고착된 상태를 싱거운 놈이 이 판을 깨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마징가 제트가 나왔는데 어떻게 계속 연기를 하냐고. 더 이상 이야기를 진행할 수 없잖아. 마징가 제트가 다 휘둘러버리니까. 그래서 신급이 역할을 마징가 제트가 맡는다. 그 권력 관계를 대체하는 새로운 권력 관계, 미녀 권력을 만들어서 이 모순을 타개하는 걸 주로 여장 남자가 한다. 여장 남자가 판을 깬다. 이런 구조를 만들어낸 것 같아. 개콘의 시청률이 다시 조금 올라갔다고. 근데 이런 이제 대칭 구조를 통해서 모든 이야기를 만들어갔는데 이번에 배우는 배우다는 그게 없어. 대칭 구조가 처음에 좀 있으려고 했어. 그 뭐가 있었냐면 현실과 비현실이라는 김기덕의 그 옛날부터 있어온 주제가 있었다고. 현실과 비현실의 경계를 애매하게 만들어서 헷갈리게 하는 거지. 비현실은 멍청이고 현실은 똑똑이라고. 근데 현실과 비현실과 현실 사이에 새로운 제3의 공간을 만들어내는 거지. 공간인데 약간 보면 초능력도 나오고 그래. 봄, 여름, 가을, 겨울 봄에 보면 막 절이 움직인다고. 샥 하니까 절이 샥 움직이고 막 그런 게 있어. 그래서 김기덕식 어떤 초능력 공간, 초현실 공간을 만들어서 이 현실과 비현실의 경계를 애매하게 만드는 게 김기덕 영화라고. 이번에도 그걸 약간 보이려고 하다가 따짓했어. 현실과 비현실 뭐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막 섹스씬이 과도하게 나오고 막 조폭 이야기 나오고 막 난장판 돼가지고 이 오리무중으로 빠져서 현식 감독과 김기덕 감독이 뭔가 언밸런스가 됐다. 김기덕이 보통 영화를 만들려면 에피소드가 한 100개 있다면 그중에 90개를 자르고 나머지 10개를 남겨서 영화를 만들어야 되는데 실제로 한 5개밖에 없어. 나머지 5개를 억지로 채워넣은 거야. 근데 억지로 채워넣은 5개 더 재밌어. 그래서 이야기가 산만해져 버렸어. 배우는 배우다는 완결된 하나의 이야기 아니야. 그래서 콩가루 집안 돼서 몇 개의 그 에피소드들의 옴니버스식 연결인데 억지로 결말을 만들려고 마지막에 좀 헷갈린 짓을 했더라고. 마지막에 뭐 다시 지금까지 이야기는 다 꿈이었어 그러고 중간에 몇 가지 에피소드 재밌는 게 있었는데 일단 굉장히 좀 긴 섹스씬을 했거든. 근데 그걸 했는 이유가 없는 거야. 섹스씬을 좀 길게 했다는 것은 하나의 복선이고 다음에 이 여자하고 다시 어떻게 안 돼. 그게 끝이야. 이야기가 전개가 안 됐잖아. 그러니까 구조를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지. 어떤 대칭을 만들고 다시 비대칭으로 이걸 깨는 이런 구조는 영원한 구조고 모든 코미디나 드라마는 공통된 법칙이고 이런 대칭 구조는 어떤 사건의 진행으로 따라가는 것이고 주로 선과 악, 강자와 약자, 경찰과 도둑, 멍청이와 똑똑이, 홀쭉이와 뚱뚱 이런 식으로 딱 대칭을 시킨다고. 성격이 다른 사람 두 사람이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신급이가 항상 결말을 짓는데 신급이는 패러디를 하고 여장남자로도 이상한 짓을 하고 그래서 주의를 딴 데로 돌려. 여기서 이야기가 지는데 갑자기 여기서 막 딴짓하는 거예요. 김병만 그 달인에 보면 마지막에 노우진이 이상한 짓을 한다고. 그걸로 이야기를 끝내버린 거지. 노우진이.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야기 전체의 전개와 상관없이 독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결말만 하면 된다고. 근데 옛날에는 주로 주인공을 죽였어. 그때는 이제 내가 영화 제목만 보고 흥행 스코어를 알아맞혔어. 제목 세자면 무조건 망해. 그리고 해외 로케 하면 다 망해. 근데 요즘은 안 맞아. 요즘은 제목 세자도 다 흥행해. 요즘은 12월 19일 나온 변호인. 제목 세자잖아. 그리고 그때는 제목이 5자라 흥행을 했다고. 근데 왜 그런지 알아보니까 기술이 높아졌어. 요즘은 이제 영화산업이 좀 발전해가지고. 아까 옛날에는 에피소드가 한 5개 있으면 나머지 5개는 억지로 채우는 거야.
지금은 에피소드를 한 100개 있다면 90개를 빼고 10개를 살려서 영화를 만든다고. 완성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요즘은 내가 예측을 잘 안 해. 예측이 자꾸 빗나가. 왜 그러냐. 완성도가 높아졌어. 그래서 실력이 높아져가지고 그때만 해도 주인공을 죽여서 이야기를 끝냈다. 왜냐면 끝내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요즘은 캡콤만 봐도 기승전병으로 끝내면 된다. My friends,